총선 특별 대담 KCTV와 제주일보 헤드라인 제주 그리고 제주투데이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가 후보별 맞춤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프로필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봄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봄길을 도민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2016년이죠. 16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바로 1700만 촛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700만 촛불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는 우리가 조금씩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삶은 조금씩 나아졌는지, 변화되었는지, 발전되었는지, 나의 행복지수는 어느 만큼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살기가 너무 많이 힘드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1700만이 외쳤던 그러한 목소리를 담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사회의 대개혁 문제라든지 아직 청산되지 못한 적폐의 문제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그리고 제주도의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2공항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난개발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 지역에도 여러 가지 노동자, 농민들의 민생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제주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빌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약들도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안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공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제주 지역 문제를 먼저 이제 보자면 물론 이 모든 공약은 저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도민들의 힘이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제주가 지금의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제주도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고 그리고 대안 없는 관광업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제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본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제주도가 하나의 공동체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도민의 삶의 가치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향후에 제주 미래 비전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제주를 생태 환경 그리고 문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섬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제주 생태에 관련되어 있는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향후에 평화를 지향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특별법을 입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굉장히 심하게 욕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디를? 국회의원을. 그래서 왜 하느냐,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TV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국회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국회였거든요. 가서 울면서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국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법안도 처리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식물국회 그리고 기득권 싸움을 통해서 자기네가 이제 가려고 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서로 으리렁거리는 동물국회
그리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은 방탄국회. 국회가 이렇게 별명이 많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특권을 가진 계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오직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국민들이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소환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은 재산 축적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됨과 동시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후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월 1265만 원 돈 받잖아요. 연봉은 1억 3천 넘어가거든요. 더 이상의 이런 특권들을 누리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입법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자.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자 농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경호 기자 이어서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재산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국회의원 소환제 소환법 네. 제정인데요. 이 후보께서 당선돼서 실제 이 법을 이제 제정하시려면 여당이나 제1야당과 같은 거대 정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과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후보님만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이 민중당에서는요, 2020 이 법안이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는 물론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뭐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자라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민중당에서는 2020년 1월에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 본부를 했어요. 만들고 실질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서명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답해 주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민 소환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해고할 권리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민중당은 그 민주노동당과 또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진보정당인데요. 또 그만큼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제주지역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우리 모두는 노동자의 농민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노동자로, 농민으로 자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생산의 주역들이 우리 국가의 기반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97년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생겨난 게 바로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생겨났는데 그 이후에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점점점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이미 50%를 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한다면 제주 지역은 지금 전국적으로 1위예요. 비정규직 분포한 부분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처우 개선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1위예요. 그러면 실제 제주 지역에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노동 현안 과정 중에 제일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을 우리가 이제 정규직화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공에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위탁해서 직접 고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민간 위탁이 되면서 사업장을 바꿀 때는 집단 해고가 가능하게 또 만들어버리고 있고, 그럼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노동법에 관해서 노동 기본권에 관해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중에서도 지금은 고용보험은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기본권을 갖고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보험이 돼야 된다. 노동보험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안정 고용수당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꼭 사용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값을 이제 물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면은 정규직 월급의 50%, 통상기금의 50%를 가산해서 오히려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배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좀 주장을 좀 하고 싶네요. 관련 현안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요. 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맞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70만이 살고 있는 이 제주섬에 과연 2개의 공항이 좀 필요한지 이거를 다시 도민들과 머리 맞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감리업체 ADPI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가 우리가 지금 그 관광객 4천만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항이 2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ADPI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2045년까지 했을 때는 4,560명 정도가 가능하대요. 뭘로 가능하다? 지금의 현 제주공항을 교차 활주로로 확충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가 은폐가 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천만 시대를 관광객 4천만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 3,600만, 3,400만 정도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00만, 600만 정도를 더 하기 위해서 성산에다가 제공항을 짓는다. 그것도 국내선 50%만 가동이 되는. 이게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가? 그러지 않다. 그러려고 땅에 콘크리트를 덮어버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ADPI사가 얘기했던 은폐되었던 보고서를 명확히 제시를 하고 또 하나는 성산이 왜 성산 주민들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산에 와서 공항 지어주세요. 도민들도 성산에 제2공항 지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단지 지금의 공항 사용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성산의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원래 신도 후보지가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점수가 조작이 됐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의혹투성이가 너무 많아요. 부실투성이고 기본 용역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영향평가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실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폐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도민 공론화 물어봐야 됩니다. 도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제주도의 미래를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현 공항 확충도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럼 후보님 입장은 지금 공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합니까? 아니면 지금 공항에 좀 확충을 하자 이 정도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공항은 성산의 제공항은 저는 뭐 걱정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강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군사기재되는 부분에 대한 이걸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뭐 2019, 2023 그 있잖아요. 국방중기계획안을 보면 남부 구조 탐색 구조부대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중앙에 있는 그 국토부 계획안을 보면은 같이 예산안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2공항 건설이 된다면 아마도 공군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의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제주 도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4.3 희생자 추념일인데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해법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 선거사무실 어떤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4.3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고 제가 어디에선가 이제 4.3의 이름을 정명하자. 그래서 4.3 항쟁이라고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라고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선거 끝나더라도 뭐 유족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도민들 만나면서 토론회도 같이 열면서 같이 좀 해결해 갈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4.3은 끝나지 않았다.
4.3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을 개정이 아니라 재정 싸움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4.3 진상규명하자라고 엄청 많이 예전시로 얘기하면 데모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족들이 국회 앞에 가서 삭발을 해야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해야 돼.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그런가? 20대 국회 때 약속들을 하지 않았나요? 민주당 의원들? 해결하겠다고, 특별법 개정하겠다고. 그렇지만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21대 국회 때 똑같이 공약으로 지금 내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3은 추가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는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진상규명되고 책임자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해명이 되었을 때 우리 삼촌들 그 가슴에 맺힌 한들이 정말 마음 편히 울어보지도 못한 그 삼촌들의 한을 그 삼촌의 명예를 그렇게 회복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경우 기자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후보께서는 이 농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셨는데요. 이 농민수당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아무래도 재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방에서는 각 한 8개 정도의 곳에서 지금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명칭도 각기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분명 이제 상품권 활용을 하더라고요. 지역 상품권. 왜냐하면 지역 경제 자체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데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농민들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그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 주자라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농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농민 수당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방 조례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입법해야 되는 문제, 법제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0만 원의 문제는요. 지금 거의 240만 정도의 농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국방비 축소하면 됩니다. 저는 요번에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 지금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6조 하겠다잖아요. 지금 협상 중이고 5조 하겠다, 4조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분들 무급휴직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6조라는 돈이 아까 말했던 240만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은 보면은 4조씩 되는 보니까 이제 어제 신문 뉴스 보면은 4조를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안에는 무기 구입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화 번영의 길을 가는 통일의 길을 가는 이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군비도 축소하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비를 축소하면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가보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말로만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좀 압축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중당은 신생 정당입니다. 아직까지도 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중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민중당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진보정당의 운동을 역사를 계승하는 정당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노동자와 농민과 함께 가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 도민의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는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민들 이제 잘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 제주도민을 믿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기호 7번 강은주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은주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총선 특별대담을 통해서 다양한 후보들 만나봤습니다. 후보들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또 강점도 다르고요. 과연 우리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지, 누가 국회에 가야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시는지요. 이 방송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소표를 통해 제주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길 유권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